여러분 안녕하세요. 14번에서 17번 우리 7월 모의고사죠.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문제를 살펴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문제를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15번에 허가가 나왔네요. 이거는 본문에서 허가가 나왔을 때 살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의 14번, 15번은 읽으면서 같이 풀어야 된다 정도로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이 나왔을 때 살펴보면 되겠고요. 17번 보기를 이해한 거. 보기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다. 자, 요 정도로 써주시고 우리 14번부터 풀 건데 문단 번호를 매겨놓고 보도록 합시다. 도로교통법 1문단 허가 2문단 또 허가네요. 3문단 자, 내려가서 한편 허가 4문단 또한 허가 5문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1문단부터 근거를 찾으면서 봤습니다. 1문단을 쭉 읽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바로 나옵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14번에 2번에 나와 있죠. 14번에 2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하는데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떻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즉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번에 2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법률효과의 내용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재율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 한다라고 했네요. 이 내용이 14번에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14번에 4번 명령적 행정행위는 경우에 따라 어떻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죠. 명령적 행정행위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14번에 4번에 나와 있네요. 자, 가서 볼까요? 14번에 4번. 명령적 행정행위는 경우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문단에 바로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허가는 뭔지 쭉 생각하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명령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이 14번에 3번 내용이네요. 14번에 3번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떻다? 법에 의해 금지해 두었던 행위를 적법하게 해제하여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14번의 3번 내용이네요. 14번의 3번 명령적 행정행위를 통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읽으면서 봤더니요. 여러분, 선생님 이제 15번도 좀 같이 읽어봤거든요. 했더니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15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상대적 금지의 해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명령적 행정행위가 상대적 금지의 해제래요. 여기 15번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이 허가라는 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허가인데 이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3문단에 보니까 예방적 금지의 해제행위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이것도 15번에 1번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 선생님이 넘어가서 15번과 16번에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왔어요. 자, 15번에 1번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자 예방적 금지의 해제행위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지을 수가 있고 기억에 해당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기억 행정청의 입장에서
허가란 어떻다?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거죠. 왜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허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이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문단을 조금 더 읽어봤어요. 그래서 뭐 허가는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쭉 읽었더니 이제 허가와 다른 내용들도 나오네요. 이와 달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다른 게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다른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1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봤습니다.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15번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15번에 4번. 법으로 정한 요건이죠. 법률 요건.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허가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허가라는 건 15번에 4번. 금지해 두었던 행위를 해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법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우고 넘어갔고요. 또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허가라는 게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항상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15번에 3번에 근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어져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5문단에 이제 14번의 근거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는 그래서 특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공무원의 임명, 버스 운송 사무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14번의 5번 내용에 나와 있죠. 얘가 어떤 거냐면 얘들아,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형성적 행정행위가 특허래요. 그래서 이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정인에게 새롭게 뭔가 설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번에 5번, 형성적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맞죠? 이 내용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14번의 답은 1번.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것은 아니죠. 법률효과는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뒷내용 이어서 허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허가는 신청 없이 1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15번에 2번 내용이네요. 15번에 2번 내용이 있네요.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5번에 2번. 특허와 달리 신청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와 있죠? 15번도 다 풀렸네요. 15번의 답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허가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쭉 읽다 보면 우리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을 통해 15번에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풀렸네요. 그럼 여러분 16번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자, 16번 우리 기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 행정청의 입장에서 허가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문단에 있거든요. 허가는 어떤 거냐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쵸? 공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 묶어두는 거죠. 근데 얘가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요. 공익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 16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6번. 자, 그럼 16번의 내용 보니까 한 번의 허가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니까. 그럼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여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겠죠. 실제 발생한 공익징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공익징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사전에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는 거? 아니죠. 사전에 금지하는 행위잖아요. 얘도 틀렸네요. 자,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죠. 무엇보다 공익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후에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그냥 법률행위 충족 여부를 심사해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금지행위를 해제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5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요 문장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3, 4번은. 3, 4번은 뒤에 있는 말이 맞아요. 이 뒤에 있는 말. 이 뒤에 있는 말이 허가에 관한 말이에요. 앞으로 공익침해 발생을 행정행위를 하는 것.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것. 뒤에 있는 말이 허가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7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7번. 자, 갑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죠. 허가 신청을 했네요.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줬습니다. 받아들여줬으니까 이게 허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에 보니까 갑이 신청한 토지의 자연유지와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경우는 예외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에 의해 보니까 다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행정청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어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 금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건 여러분 뭐냐면 산문단의 5번째 줄 이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외적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자, 가는 허가, 나는 예외적 거부 사유, 다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해요. 이렇게 봤을 때 1, 2, 3, 4, 5번 중에 틀린 선지가 있거든요. 뭐가 틀렸을까요? 나머지 다 맞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4, 5번 예외적 승인에 대해 맞는 설명이에요. 요거 산문단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허가에 대해 맞는 설명이죠. 요것도 여러분 예외적 거부 사유에 대해 맞는 설명이에요. 3번 왜 틀렸냐면 요거 4문단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4문단에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틀린 이유. 좀 연한 색깔로 해서 4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돼요. 4문단에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 누가 진다? 행정청이 집니다. 자, 거부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나 이때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라고 되어 있죠? 4문단 끝에 보면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번 신청이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 갑이 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금지했어요. 행정청이. 그러면은 이 입증의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입증의 책임은 행정청이 지는 겁니다. 갑이 아니라 행정청이 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도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총 소요 시간, 채점 결과 한 줄평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까지 풀어주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은 오전에 푸는 거를 최대한 권장하기는 합니다. 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일일비 하루에 한 지문씩 비문학 푸는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